여러분, 혹시 주변의 속을 알기 힘든 사람이 있나요? 말은 하지만 그 속마음이 어떤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사람들. 그럴 때마다 답답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오늘은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답답함을 풀어줄 이 법칙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법칙만 기억하면 더 이상 상대의 속을 몰라서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특징들을 알면 뒤에서 설명할 법칙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첫 번째, 그들은 투명하지 않습니다. 말은 하지만 그 말에 진심은 없습니다. 항상 겉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속마음은 철저히 감추죠. 대화를 할 때 마치 연막을 치듯이 상대방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진짜 의도는 감추고 그저 흘려보내는 말로 대화를 이어가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두렵습니다. 속내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은 늘 방어막을 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단단한 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속을 보이면 상처받을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정을 억누르고 상대방에게 자신을 열지 않습니다. 자신이 약해 보이는 걸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방어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려 합니다. 결국 대화는 겉돌 수밖에 없죠. 세 번째, 그들은 회피의 달인입니다. 직접적인 대화를 피하고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순간에는 슬쩍 피해버립니다. 질문을 하면 답을 회피하거나 전혀 엉뚱한 주제로 화제를 돌리는 것이 그들의 특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려 해도 이리저리 말을 피하는 그들을 보면 저 사람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라는 의문만 남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한 발짝도 내보이지 않은 채 대화가 끝나버리죠. 이렇게 세 가지 특징만 알아도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감이 오시죠? 이제 그들을 제대로 파악했으니 다음으로 어떤 법칙들로 그들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지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앞으로 알려드릴 5가지 중 하나만 활용해도 분명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법칙. 구체적인 질문을 하라. 영숙 씨는 최근 집안 문제로 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곧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결혼식 비용을 얼마나 지원할지, 집안의 재정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인 철수 씨는 늘 모호하고 두루뭉술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영숙 씨가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봐도 철수 씨는 항상 글쎄, 알아서 하면 되겠지. 라는 대답만 내놓았죠. 이처럼 속을 알 수 없는 남편의 태도에 영숙 씨는 답답함이 쌓여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대체 뭘 원하는 건지 말해줘야 알지. 라는 생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숙 씨는 더 이상 어떻게 생각해? 라는 넓은 질문으로는 남편의 속을 알 수 없겠다는 생각에 이번엔 단도직입적으로 묻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그녀는 철수 씨에게 진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에 아이 결혼식 비용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원할지 얘기해보자. 우리가 저축 중에서 얼마를 쓸 계획이야? 대략 금액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철수 씨는 순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영숙 씨가 던진 명확하고 구체적인 질문에 천천히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응, 사실 그 부분이 고민이었어. 우리가 지금까지 모아둔 돈 중에서 어느 정도를 쓰는 게 좋을지 헷갈렸거든. 이번에 저축 중 일부를 사용하는 건 어떨까? 생각 중이야. 영숙 씨는 남편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답을 하기 시작하자 대화가 조금씩 풀려감을 느꼈습니다. 이제서야 남편이 실제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남편이 애매한 태도를 보인 이유가 그저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영숙 씨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저축에서 얼마 정도를 쓰는 게 좋을지 구체적으로 숫자로 이야기해 볼까? 나도 당신 생각을 제대로 알고 싶어. 철수 씨는 망설임 끝에 구체적인 금액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의견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영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이야말로 상대의 속마음을 끌어내는 강력한 열쇠라는 것을요. 답답한 추측으로 시간을 보내는 대신 상대가 말하기 쉽게 질문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추상적인 질문은 애매한 대답을 부르고 구체적인 질문은 명확한 답을 끌어냅니다. 상대방의 생각이 흐릿하고 속마음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상대방이 벽을 허물고 마음을 털어놓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막연한 어떻게 생각해? 보다는 우리는 얼마를 쓸 계획인가? 처럼 구체적이고 명확한 질문이 상대의 진심을 끌어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들이 말할 수 있도록 질문의 방향을 좁히고 그 답변을 통해 진정한 소통의 문을 여세요.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뿌리를 정확히 물어야 한다. 상대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모호한 질문 대신 구체적이고 분명한 질문을 던지세요. 그것이 당신의 답답함을 풀어주고 상대의 속마음을 끌어내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법칙. 핵심을 잡아라. 첫 번째 법칙에서는 구체적인 질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모호하게 답할 때 명확한 질문을 던져서 답을 이끌어내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핵심을 잡아라입니다. 상대가 말을 빙빙 돌리며 요점을 피할 때 그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스스로 캐치해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방법입니다. 말이 길어지고 핵심이 보이지 않을 때 상대의 말에서 필요한 점을 빠르게 포착해야 대화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윤정 씨는 회사 동료 민수 씨와의 대화가 매번 피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민수 씨는 항상 애매한 말을 늘어놓거나 쓸데없는 이야기를 길게 이어가면서도 정작 중요한 내용을 말하지 않았죠. 그날도 점심을 먹으며 민수 씨와 대화를 나누던 윤정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고 말았습니다. 아, 이번 프로젝트 말인데, 딱히 큰 문제는 없긴 한데, 그렇다고 아주 잘 된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됐어. 윤정 씨가 생각하기엔 어때? 민수 씨는 여전히 두서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윤정 씨는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문제가 있다는 건지, 괜찮다는 건지, 대체 핵심이 뭐지? 윤정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윤정 씨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면 서로 더 피곤해질 뿐이야. 내가 먼저 핵심을 짚고 넘어가야겠어. 윤정 씨는 차분하게 민수 씨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수 씨,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확하게 말해줘야 나도 도울 수 있잖아. 윤정 씨의 질문에 민수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느끼고 결국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번 프로젝트 일정이 좀 늦어지고 있어.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 민수 씨는 차츰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고 윤정 씨는 이제야 대화가 진전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길게 돌려 말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상대의 말 속에서 중요한 점을 빠르게 잡아내야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명확해야 한다. 모호함은 오해를 낳고 명확함은 관계를 바로잡는다. 상대방이 말을 돌릴 때는 핵심을 놓치지 말고 직접 짚어보세요. 핵심을 잡는 한마디가 대화를 훨씬 빠르게 해결하고 서로 간의 답답함을 풀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법칙. 가볍게 칭찬하고 질문하라. 지영 씨는 요즘 남편 민수 씨가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는 늘 말이 짧고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성격이었죠. 그날도 민수 씨는 퇴근하자마자 소파에 앉아 무심히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속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즘 무슨 고민이 있는지 전혀 말이 없잖아. 지영 씨는 답답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요즘 무슨 생각해? 나한테 말 좀 해줄래? 민수 씨는 무심히 한숨을 쉬며 짧게 답했습니다. 별일 없어.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 말에 지영 씨는 더 답답해졌습니다. 당신은 늘 이런 식이야. 속을 알 수가 없으니 정말 미치겠어. 지영 씨는 결국 참았던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민수 씨는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혼자 사귀는 편이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피하고 싶어 했죠. 지영 씨가 질문할 때마다 그는 자신이 비난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럴 때마다 더욱 말수가 줄어들며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또 싸우게 될 거야.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나아. 민수 씨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지영 씨는 남편의 대화 거부에 속상함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왜 나한테 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거지?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건가? 남편과의 소통 부재는 지영 씨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지영 씨는 감정적으로 터져버렸고 민수 씨는 더 깊이 침묵하며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영 씨는 한 발짝 물러나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남편에게 다가가 차분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 요즘 정말 많이 힘든 것 같아.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잘 지내고 있는 걸 알아. 정말 고마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이 작은 칭찬 한마디가 민수 씨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정말 오랜만에 듣네. 민수 씨는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어려움, 상사와의 갈등, 그리고 지영 씨에게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감춰왔던 불안과 스트레스를 하나둘 풀어놓으며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정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고 다가가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이 법칙을 꼭 사용해 보세요. 작은 칭찬과 다정한 질문 하나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진정한 소통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번째 법칙. 자신의 경험을 통해 먼저 다가가라. 민수 씨는 요즘 딸 서연과의 대화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서연은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방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아버지와의 대화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수 씨는 딸과의 거리감이 점점 커져가는 느낌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 씨는 서연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요즘 학교는 어때? 서연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뭐, 괜찮아. 민수 씨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번엔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얘가 먼저 나서서 마음을 열어보자. 얘 이야기를 먼저 해야 서연이도 마음을 열겠지. 민수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나도 이 나이 때는 참 힘들었어.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나 친구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거든. 그때는 엄마나 아빠한테도 말하기가 어렵더라. 뭔가 다들 나를 이해 못할 것 같고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지. 민수 씨는 자신의 사춘기 시절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느꼈던 감정과 그때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면서 서연이도 자신과 비슷한 감정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다가갔습니다. 서연은 처음엔 그냥 듣고만 있었지만 아버지의 이야기가 진지하게 느껴졌고 어느 순간 조금씩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도 그랬어? 나도 요즘 좀 그런 것 같아. 친구들이랑도 조금 불편한 일이 있었고,
학교도 그냥 부담스러워. 민수 씨는 서연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정말 힘들지. 아빠도 그때는 많이 혼란스러웠어. 그래도 그때 그렇게 얘기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더라.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줘. 서연은 아버지가 자신을 이해하려 한다는 느낌에 마음이 조금 풀렸고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열지 않을 때 먼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자기 노출은 대화의 장벽을 허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신뢰받고 있다고 느끼며 그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기 쉬워집니다. 특히 사춘기 자녀와의 대화에서는 부모가 먼저 자신의 솔직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자녀가 마음의 문을 여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성은 마음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다. 상대방에게 다가가려면 먼저 자신의 진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기 노출을 통해 솔직하게 다가가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사춘기 자녀와 대화할 때는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보세요. 작은 진심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진정한 소통을 시작하게 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5번째 법칙. 상대의 역할을 바꾸어 생각해보라. 명자 씨는 몇 주 전 명절 가족 모임에서 며느리 지혜와 어색한 순간을 겪었습니다. 평소 며느리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온 명자 씨였지만 이번 모임에서 지혜의 태도가 왠지 모르게 차가웠습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지혜가 이번에는 눈길도 잘 마주치지 않고 말수도 적었죠. 명자 씨는 속으로 내가 뭐 잘못했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이유를 물어보고 싶었지만 지혜가 조금 더 편안해진 후에 대화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명자 씨는 며느리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보였을까? 라고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지혜가 최근 직장에서 일이 많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또 명절 준비로 부담이 컸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명자 씨는 지혜에게 따뜻한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지혜야, 명절 준비하느라 많이 힘들었지? 그동안 내가 신경 못 써서 미안해. 언제든 편하게 이야기해도 괜찮단다. 명자 씨는 며느리의 입장에서 지혜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그리고 어떤 위로가 필요할지를 고민하며 진심을 담아 다가갔습니다. 지혜는 명자 씨의 메시지에 금방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사실 요즘 일이 많아서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었어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만약 명자 씨가 자신의 입장에서만 이 상황을 바라봤다면 며느리 지혜가 자신에게 마음을 닫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명절 모임에서 지혜가 무뚝뚝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는 건가? 혹은 어딘가 불만이 있는 건가? 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명자 씨는 오히려 서운함을 느껴 며느리와 거리를 두거나 지나치게 다그쳐서 갈등이 커졌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나 명자 씨는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하지 않고 지혜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지혜가 요즘 직장에서 힘들고 명절 준비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자연스럽게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감정적인 오해를 피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명자 씨는 그 덕분에 며느리의 진짜 상황을 알게 되었고 서로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상대의 역할을 바꾸어 생각해보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한 진실을 발견하게 합니다.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 입장을 생각해보면 갈등을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세요. 작은 변화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진정한 소통을 시작하게 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지혜롭게 대처하는 5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방법 중 단 한 가지만 사용해도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